안녕하세요. 한봉 우체국입니다. 요즘 제가 있는 곳은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전 눈이 내리는 날이면 하얀 세상을 담아서 평생 더운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있는 친구들에게 보냅니다. 우리는 주위의 당연한 것들을 가끔 잊고 지낼 때가 있는데요. 제 시간에 도착하는 대중교통, 그리고 잘 다듬어진 아스팔트, 그 풍성한 추억을 만들어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보고프면 친구의 목소리를 바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것을 당연히 누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늘 옆에 있어서 자칫 한 몸처럼 느껴졌던 누군가에게 요즘 어떠냐고 안부를 물어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함께 할 책을 먼저 소개하고 지난 프롤로그에서 전해드린 이메일로 보내주신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있었던 여객기 사고로 인한 안타까움에 진심을 담아 고인의 명복을 바라는 마음을 전해보려 합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책은 저를 한봄 우체국으로 여러분과 연결시켜준 세상의 끝과 부재중 통화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차마 하지 못한 이야기들은 어디로 갔을까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18년 12월부터 2021년까지 공중전화를 통해 약 10만 통의 목소리가 남겨졌고 그 목소리들이 책이 되어 문장으로 많은 이의 가슴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서른아님이 엮어주셨고 수호 서재를 통해 세상에 소개되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의 이름과 지역은 가명이지만 우리 이웃들의 목소리입니다. 프롤로그 중에서 공감되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쩜 여행 중에 우연히 만나 스치는 인연에게 고백을 털어놓는 것이 어떤 선입견이나 후처리도 필요 없어서 홀가분하다고 얘기합니다. 저희 이 한봄 우체국도 여러분이 어쩌면 가슴 깊이 마음에 둔 이야기나 그래서 더 가까운 사람에게 이렇게 풀어놓지 못하는 그런 가슴 속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음에서 끊어놓을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많은 얘기들 속에서 몇 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목소리입니다. 오늘 사랑니를 뽑으면서 눈물이 났는데 원초적인 무서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있잖아. 어렸을 때 병원 가기 무서워서 눈물 나는 거. 근데 어른 되니까 꼭 참아야 했는데 오늘은 그게 그냥 터져버린 것 같아. 그 원초적인 무서움이 어떤 아픔에 대한 그 서러움이 눈물로 복받쳐서 엉엉 울었단 말이야. 왜 이럴까 생각해 봤는데 그동안 아픈 게 약간 잽잼 수준으로 들어오니까 참을 수 있었던 거야. 오늘은 이게 너무 힘들었던 거지. 눈물이 나더라.
아기 때처럼 말이야. 아무튼 진짜 27년 살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통틀어서 제일 엉엉 운 것 같아. 난 아직 애인가 봐. 그래요. 우린 왜 그렇게 치과를 무서워할까요? 저는 어릴 때 치과에 가기 싫다고 엉엉 울었던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챗GPT에 눈물이란 단어를 치면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혹시 힘든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듣고 위로해 드리고 싶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제 생각엔 챗GPT도 트리플 F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눈물의 힘든 이유를 먼저 얘기하는 걸 보면 감격의 눈물보단 힘듦의 눈물이 훨씬 많은가 봅니다. 또 우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사람이 우는 이유는 참 다양해요. 기쁨, 슬픔, 분노, 좌절, 공감 등 감정이 격해질 때 눈물이 나는 경우가 많죠. 과학적으로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감정을 조절하려는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도 해요. 혹시 지금 우는 이유를 말해줄 수 있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오래된 친구처럼 친근하게 묻고 있죠. 다음으로 어른의 눈물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보통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죠. 억눌러 온 감정이 터져 나올 때, 지치고 무거운 마음을 달래야 할 때, 또는 정말 기쁜 순간에 흘리기도 해요. 어른이 울 때는 그만큼 오래 쌓아온 무언가가 있거나 참을 만큼 참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당신의 눈물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다면 조금 나눠도 괜찮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목소리 주인공의 눈물도 그런 게 아닐까요? 어른이라는 이유로, 남자라는 이유로, 가장이라는 이유로, 때로는 어떤 책임의 무게로 꾸역꾸역 묻어왔던 우리의 감정이 그만 터져나왔을 겁니다. 저도 그런 평범한 어른 중에 하나지만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가끔 우리는 핑계를 좀 달아도 괜찮습니다. 슬픈 영화도 괜찮고, 장례식장도 괜찮고, 누군가의 가슴을 빌려도 괜찮고, 이불 속이나 주차장 차 안도 괜찮습니다. 부디 핑계를 찾아 무거움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래도 됩니다. 엉엉 울어도 됩니다. 한참을 울고 나면 어느덧 중심을 찾아가는 내 몸의 자연스러운 그렇게 속 편한 숨소리를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잘 있니? 엄마야. 너 간지 벌써 4년하고 7개월 정도 되네. 김서방이 연애를 시작했나 봐. 엄마는 섭섭하지만 너도 김서방 연애 시작한 거 괜찮지? 어떻게 새 여자를 안 만나겠냐?
규영이는 잘 있어. 잘 크고 있어. 이제 1학년이야. 엄마 일 많이 잊어버렸겠지. 우리 집에는 가끔씩 오고 있어. 딸아, 엄마 갈 때까지 엄마 너 찾아갈 때까지 잘 있어. 먼저 보낸 나이는 가슴에 묻는다죠. 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죠. 삶과 죽음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신의 경지의 순간들이 되면 우린 참 무력해집니다.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이별을 해야 하는 사람들의 가슴 저림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다면 삶의 끝에서 한순간의 희망이나 추억이라도 부여잡고 사랑하는 이의 곁에 있고 싶은 어떤 이의 삶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삶이라는 단어를 명사로서 어원을 살펴보면 사는 일 또는 살아있음으로 숨을 쉴 수 있는 것이랍니다. 무엇이든 숨을 쉬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 할 수 있는 무언가의 순간이 사라지지 않도록 사는 일을 해봅시다. 가끔 잘 사라지지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치만 살아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내 삶에 함께 있는 누군가는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한테는 아무도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무인도에 있는 게 아닌 이상 당신 주변에는 수없이 지나가는 누군가가 꼭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한번 건네보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그들의 삶의 온기가 당신에게 스며들 겁니다. 세 번째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성형수술을 했어. 시험 끝나고 쌍꺼풀 수술도 하고 코가 커서 콧볼 축소 수술도 했어. 피부과 가서 레이저도 많이 맞고 나 옛날에 진짜 못생겼었거든. 엄마 아빠가 수능 끝나고 도저히 너는 인상이 안 좋다며 성형수술을 하라고 하더라고 먼저. 그래서 성형수술을 하게 됐어. 대학에 와서 확실히 이뻐지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친절해지더라고. 길에서 만나도 못 알아보는 사람도 많아. 갑자기 이뻐지니까 질투하는 친구들도 생겼고. 근데 참 우퍼요. 이렇게 이뻐져서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친절해지니까 너무 좋은데 어디 가서 내가 성형한 사실을 말을 못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내 배우자를 만났을 때 성형했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럼 날 떠나지 않을까? 너무 두려워요. 이렇게 날 성형하게 만든 건 이 사회인데.
저 고등학생 때 못생겼다고 위에서 침 뱉는 남자애도 있었고, 복도 지나갈 때마다 진짜 못생겼다는 말 길 가다가 듣고 얼마나 상처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짝사랑이 이루어진 적도 없는데, 성형을 하고 나니까 모두가 저에게 친절해진 것 같아요. 고백도 받아보고 삶이 너무 달라진 거 있죠? 이런데도 사회가 절 성형하게 만든 게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형수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의사인 친구는 가방 속에 약꾸러미를 들고 다닙니다. 왜 좋은 약들이 개발되어 많이 나와 있는데 이용하지 않느냐는 거죠. 먹고 싶은 음식을 먹지 못하는 스트레스로 인한 다른 질병을 갖는 것보다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면서 먹고 싶은 음식과 적절하게 타협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얘기하며, 조금이라도 친구들한테 이상 증세가 보이려면 거침없이 약꾸러미를 꺼내 들거나 처방용 멘트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우리가 혈압 수치가 위험 수위에 이르면 혈압약을 복용하라고 권유를 받고 처방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듯, 몸이 수치로 얘기하는 필요 여부에 따라서 우린 처방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마에 보톡스를 맞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긴 그런 고민의 흔적이 때론 제 의지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매우 예민하거나 신경질적인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기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형수술에 대한 그런 갈망을 일반적인 수치로 정할 수 있고 그 수치에 따라서 처방을 할 수 있다면 그 행위에 대한 이유와 정당성에는 근거가 생기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증상과 처방이 그렇듯 내가 얼마나 꾸준히 치료할 의지가 있는지, 얼마나 회복되었는지, 그 노력으로 예전보다 얼마나 행복해졌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목소리 주인공분은 내 감정의 곡선이 이전과 이후에 어디를 향해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욕심만 덜어낸다면요. 필요하다고 느끼는 감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눈에 담는 그 순간보다 당신이 거울 앞에서 당신을 마주하는 그 순간의 행복이 더 중요합니다.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네 번째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랑 나는 서로 좋아하는 걸 몰랐을 리가 없거든. 그런데 서로 얘기를 하지 않은 건 둘 다 두려움이 컸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세상 탓을 하고 싶기도 하고 내 탓을 하고 싶기도 해. 이 일을 겪고 나니까 차별 없는 세상 속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왜냐면 너도 여자고 나도 여자기 때문에. 지금은 이 음성만 보내겠지만 나중엔 내가 그쪽으로 가고 싶어. 결국 친구가 된 것 같긴 한데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없어. 나 그냥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었어.
5번째 목소리입니다.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택하지 않았어. 한번 다시 만나고 싶다. 지금 세월이 40년이 지났는데 한번 만나서 그때 다시 얘기하고 싶다. 여섯 번째 목소리입니다. 아마 이 메시지는 영원히 오빠에게 전해지지 않을 거야. 아무도 보지 못할 일기장이라고 생각할게, 오빠. 나 진짜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바보 같은 고백 아닌 고백을 해버렸을까? 오빠가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소개팅 했다는 말 듣고 머리가 어떻게 됐나 봐. 갑자기 마음이 급해지더라고. 제주에서 서울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내 마음을 오늘 전해야겠다. 그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아. 조급했고 애 같았어. 나라도 그런 고백 들으면 되게 싫을 것 같다고 뒤늦게 후회했어. 순간적인 감정, 얕고 가벼운 고백처럼 돼버렸네. 근데 오빠, 나 예전부터 오빠 좋아했다. 늘 오빠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오빠 좋은 사람이잖아. 근데 이제는 친한 동생으로서도 옆에 못 있게 돼버렸네. 내가 다 망쳤어. 내 성급함이 다 망쳐버렸어. 정말 두고두고 이불킥할 그런 후회할 고백 스토리였어.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 못하겠더라. 너무 부끄러워. 나는 오빠가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 너무 좋더라. 앞으로도 좋아할 거고 다시는 친한 오빠 동생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서글프지만 어떡하겠어. 받아들여야지. 그럼 안녕. 오늘 고양이 사진 진짜 귀엽더라. 이 세 가지의 목소리 모두 짝사랑인데요. 마음이 가는데 상대방이 어떨지 몰라서, 뛰던 심장이 어떨지 몰라서, 때론 거절당할까봐 주저하게 되는 짝사랑의 마음은 모두 같은 것 같습니다. 짝사랑은 용기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거절당할까봐, 마음이 닿지 않을까봐, 상처받을까봐 미리 겁을 내는 사람은 짝사랑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피하려 합니다. 지금 누군가를 짝사랑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용기로 분명히 아름다운 사랑의 반쪽을 만나실 거라 생각합니다. 40년이 흘러서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것이 또 짝사랑이죠. 그 마음을 확인하는 것도 좋겠고, 또는 그 마음을 그대로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우리가 흔히 인연이면 만나겠지 라는 말을 하는데요. 인연도 단순한 우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와 조건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관계나 사건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이유와 조건이 어쩜
누군가를 향한 절실한 사랑하는 마음과 그 마음이 닿기를 바라는 간절함의 노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곱 번째 목소리입니다. 너희들을 내 뜻대로만, 내 바람대로만 자라주기를 바래서 엄마 욕심에 많이 다그치고 혼내고 그랬어. 참 잘하고 있었고 잘 자라는 아들딸이었는데 엄마는 격려 대신 질타하고 칭찬 대신 혼냈던 것 같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바쁘고 지친다는 핑계로 너희들한테 너무 많이 상처를 준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딸은 마음에 병이 들어서 상담 치료도 받았었고, 우리 아들은 몇 번의 수능을 보면서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 힘들어했고, 처음엔 그런 너희들을 보면서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자괴감도 많이 들었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너희들을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 너무 미안해. 너희가 이제 20대 중반이 됐잖아. 이제 너희한테 엄마로서 책임감 아닌 책임감을 다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려 해. 너희들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끔 옆에서 지켜보고 격려하고 그러려고. 이 세상에 어느 엄마도 연습을 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초보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태어나서부터 엄마 아빠라고 말해주는 사람을 그저 그렇구나 라고 믿을 수밖에 없죠. 누구나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 하고 자녀들을 최고로 잘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나 할머니는 자녀가 많았으니 우리를 최고로 키웠을까요? 아이들은 모두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매번 전전긍긍 하셨을 겁니다. 엄마들은 늘 초보 운전자입니다. 늘 조심스럽고 가슴 졸이고 주변의 경적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죠. 그리고 어쩌다 운전 경력자들과 함께 타게 되면 어찌나 잔소리가 많은지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지 마라, 그건 왜 그러냐, 운전대를 던지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운전석에서 핸들을 잡은 이상 엄마는 핸들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때론 서툰 브레이크도 밟고 이정표와 어긋나게 가기도 하고 길을 잘못 들어서 유턴을 하기도 합니다. 가끔은 추돌 사고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행여나로 인해 아이들이 다치지 않았을까? 그저 그 걱정이 더 앞서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차 안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틀거나 주변 풍경을 볼 여유도 생기고 가장 유리한 노선을 찾아서 내비를 켜지 않고도 목적지를 찾아갈 때까지요. 그때까지 주변에서 양보와 배려와 기다림으로 서로를 바라보다 보면
모두가 이해할 그런 순간이 올 겁니다. 엄마 너무 기죽지 마세요.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도 적당한 때가 되면 그 진심을 알고 믿어줄 겁니다. 8번째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아빠, 평생 원망만 해서 미안해. 아빠의 삶을 1초도 기억 못하면서 그냥 무책임하고 비겁하고 겁 많은 사람으로 기억을 해서 미안해. 아빠 같은 사람을 도우면서 우리 엄마 같은 사람도 돕고 나 같은 애들도 돕고 그렇게 씩씩하게 살게. 아빠도 책임지지 못했던 그 삶을 내가 열심히 살게. 9번째 목소리입니다. 항상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도 삶에 치여 잊어버리는 못난 딸을 용서해줘. 올 한 해도 따뜻하게 지켜준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어. 내년도 엄마 몫까지 열심히 살아볼게요. 힘들 때마다 자꾸 원망해서 미안해. 나도 아직은 엄마가 필요한 어린 딸인가 봐. 10번째 목소리입니다. 아가, 너를 보내고 너에 대해 얘기하면서 안 울게 되기까지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는 않은 것 같아. 내가 생겼을 때 나는 어렸고 무심했고 무서웠어. 그러던 와중에 네가 갑자기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 엄마는 울 수밖에 없었어. 무서웠어도 너무 보고 싶었는데 내가 생긴 걸 축하하지도 못하고 무책임한 엄마였던 것 같다. 그치? 아가한테는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미안한 마음밖에 없네. 한 번도 애정어린 마음으로 널 생각한 것 같지 않아서 그것도 미안하고, 널 그렇게 보내고 나서 평소 같은 일상을 살고 있는 것도 너무 미안하다. 엄마가 지켜주지 못한 만큼 다음에 만나게 되면 그때는 더 사랑해주고 꼭 지켜줄게. 참 어렵게 온 너인데 쉽게 떠나보내서 너무 미안해 아가.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는 듯 하다가도 엄마 아빠는 너 얘기가 가끔 나오면 그렇게 장난기 많다가도 그 순간만큼은 둘이 아무 말도 못해. 아가야, 우리가 실제로 마주본 적은 없지만 많이 무서워하고 걱정만 했지만 그래도 엄마는 너를 사랑했던 것 같아. 사실 엄마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너를 평생 마음속에 묻어두고 열심히 살다가 내 몫까지 열심히 살다가
널 만나면 꼭 미안하다고 사과할게. 일찍 떠난 만큼 거기서 행복하게 잘 지내야 돼, 아가. 이번 목소리는 참 마음이 먹먹해져서 어떤 말을 더 한다는 것이 참 무색합니다. 우리 모두에겐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모두 아가라고 불렀던 때가 있고요. 때론 서로 얼굴을 맞이하지 못하거나 모른 채 살아가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다른 역사와 인연이 있습니다. 우린 그저 그 안에서 그 단어들의 의미를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담아내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차이를 두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단어조차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면 이것 한 가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구에게 둘도 없는 아가였고, 또 그 소중한 아가를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나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두는 소중하다고요. 11번째 목소리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고요.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몸의 면역 체계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질환인데, 처음에는 저도 제가 제 몸을 공격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저는 항상 건강하다는 걸 무기 삼아서 대충 살았어요. 근데 아프기 한 달 전에 갑자기 몸무게가 줄어들더라고요. 대수롭지 않게 옮겼는데 고열이 펄펄 끓면서 관절이 너무 아팠어요. 서울에 있는 병원까지 가게 됐는데 교수님 같은 분들이 여러 명 와서 제 응급실 침대 앞에 둘러서선 막 말씀을 해주셨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고 너무 슬프더라고요. 저는 정신이 약해서 그걸 극복하는데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7개월 동안 너무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병원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온몸에 근육이 빠져서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그때 느꼈죠. 내가 달라졌구나. 전처럼 살 수 없겠구나. 마음에서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앉아서 절망하다 보니까 제가 한심스럽기도 하고 빨리 이 상황을 극복하고 싶었어요. 더 이상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인간은 살아야 하잖아요. 죽으려는 건 저 같은 사람에 대한 기만이죠. 사지 멀쩡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포기하려고 하는 건 저 같은 사람에 대한 모욕이죠. 두 손 모아 정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병원을 찾고 때로 막막한 현실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처럼 살아야 한다고, 극복하고 싶다고 절망하고 있는 본인을 격려하며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겁니다. 이럴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그저 이왕 흘러갈 시간이라면
부딪혀도 보고 해보는 겁니다.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 기적이 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니 함께 견뎌낼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가벼운 넋두리 목소리로 분위기를 조금 바꾸어 보겠습니다. 어쩌면 한 번쯤은 마음에 품었던 생각일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 우리 이웃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팀장님, 술이 먹고 싶음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드세요. 왜 회사 카드로 쓸데없는 회식을 해요? 그러다가 애들이 팀장님 얼굴 잊어버릴 듯? 팀장님 얼굴은 제가 잊고 싶어요. 팀장님, 퇴근 6시인데 왜 7시예요? 야근 수당 주나요? 밑에 직원들은 정말 고통받습니다. 워라밸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2번째 목소리입니다. 나는 인생 날로 먹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대학 한 번에 합격하고 임용 한 번에 합격해서 정말 멋진 지구과학 선생님이 되고 싶다. 14번째 목소리입니다. 아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 다시 20살이 된다면 사랑하는데 겁을 먹거나 또 표현하는 것에 그렇게 인색하지 않을 것 같아요. 20살 때 내가 좋아하는 남학생한테 만나자는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결국엔 혼자 갈 용기가 없어서 친구를 데리고 갔었어요. 나한테 왔던 좋은 기회를 흘려보낸 것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또 스쳐 지나가면서 아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베푸는 친절을 의심하고 겁을 먹고 뒤로 숨어선 그 관계를 다 뚝딱뚝딱 끌어버린 그런 것들도 아주 많아요. 다시 20살이 된다면 생각 많이 안 하고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서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체험하고 싶어요. 젊은 분들이 이 얘기를 듣는다면 50대 후반에 어떤 아줌마가 많이 후회하더라. 나는 그러지 말고 내 젊음을 마음껏 용기 있게 맛보리라. 그렇게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어떤가요? 가슴이 뻥 뚫리는 내 가슴 속 얘기였나요? 아니면 움찔하는 목소리였나요? 팀장님께 조금만 예쁘게 다듬은 말로 그냥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 팀장님도 집에 빨리 가고 싶은데 더 윗선에서 내려온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식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린 야근 수당과 워라밸이 지켜지는 그런 세상을 꿈꿔봅시다. 그리고 날로 먹는 인생, 글쎄요. 제 경험을 비추어 보면 날로 먹을 수 있는 것은 신선한 생선회 뿐이지 않을까요? 그 외에는 날로 먹었다가 탈이 나기도 하고 날로 먹은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남의 떡도 사실은 수많은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답니다. 하지만 이 목소리 주인공은 꼭 훌륭한 지구과학 선생님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20살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렙니다. 혹자는 나무랄 수도 있겠지만 전 20살이 된다면 무조건 외국에서 공부할 기회를 잡기 위해서 꼭 노력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수없이 많지만 그렇다고 지금의 삶을 후회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밤 20살인 분들은 지금의 시간이 반짝반짝 빛나도록 용기 있게 큰 꿈을 꾸시고, 이미 훌쩍 지나버리신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반짝일 수 있는 무언가를 품고 꿈을 꾸는 그런 설레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복우체국에 배달된 반려견에게 보내는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K에게. 안녕 K. 밤이 유난히 길어지는 겨울이야. 나는 네 덕분에 이 긴 밤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어. 너도 그렇니? 저번 달에 친구와 갔던 어느 가수의 콘서트장에서 노래 하나를 들었어. 그 노래를 듣자마자 내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는 거 있지. 노래를 부르는 내내 전광판에 너와 똑같이 생긴 아이가 나와서 달리는 모습을 보고는 이 노래가 너와 같은 친구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걸 깨달았어. 집에서 흥얼거리며 그 노래를 들었을 때는 그저 귀여운 사랑 노래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한번 깨닫고 나서 가사를 꼭 씹어보니까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이더라고. 부끄럽지만 조금 읽어줄게. 너는 그대로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소중해. 잔디 위에 햇살 같아. 지금처럼 내 곁에 있어준다고 몇 번이고 약속해주는 것만 같다. 어때, 케이? 내가 느꼈던 것처럼 너는 내 곁에 있어준다고 몇 번이고 약속해주고 있니? 매일 밤 옆에서 잠드는 너를 바라보다가 내가 내 곁에서 평생 함께 잠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잠들기 전에 잠자리를 만들려고 베개를 푹신하게 정리하는 모습, 따뜻하게 이불 속에 들어가 몸을 녹였다가 금세 더워져 이불을 치우는 모습, 내가 누워있으면 살며시 다가와 내 어깨에 내 등을 기대는 모습, 내가 잠드는 날에는 꿈속에서 열심히 달리느라 내 옆구리를 발로 차는 모습까지. 내가 옆에 있어야 완성되는 나의 겨울밤이야. 너도 알고 있겠지? 밤에 생각이 많아 잠이 안 오는 날에 나는 자기 위해 여러 소리를 지르며 잠이 들려고 애쓴다는 사실 말이야. 그런 내 고충을 아는지 내가 잠에 못 들고 뒤척이는 날에는 내 얼굴 옆으로 가까이 다가와 퐁 누운 내 덕분에 밤새도록 귓가에 콩닥대는
네 작은 심장 소리를 들으며 잠에 들 수 있었어. 너의 콩닥콩닥 소리가 나에게 얼마나 큰 안정을 주는지. 케이, 너는 알고 있니? 문득 네가 몇 살인지 기억해야 할 때 너와 내가 같은 인간으로 만나지 못해서 너의 나이를 손가락으로 세는 일이 꼭 두려운 일처럼 느껴져.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자연스레 남은 날들을 세어보는 게 싫은가 봐. 나의 사랑하는 친구 케이야. 나는 지혜롭게 이별하는 방법을 잘 몰라. 그래서 아마 조금 이기적이고 서툴지도 모르지. 나에게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 허락되는 선이 어디까지일지 어느 누구도 모르지만 남은 시간들은 너와 조금 더 다정하게 보내고 싶어. 겨울이 오고 가는 걸 느끼며 너에게 더 따뜻한 친구가 될게. 너의 따뜻한 가족이 되어줘서 나의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줘서 때로는 잠 못 드는 밤에 나의 자장가가 되어줘서 고마워. 어둠이 긴 겨울의 끝을 바라보며 너를 꼭 껴안고 막바지 추위를 외면하고 싶은 2월 어느 날 낯설고 서툴지만 사랑만큼은 있는 그대로 너에게 주고 싶은 너의 친구, 너의 가족, S가. 네. 요즘 우리는 반려견이라는 단어를 넘어 우리 삶에서 정신적, 감정적 행복을 주는 동반자의 의미죠. 정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사회적인 연결까지도 이어주면서 가족의 존재가 되어 중요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어떤 순간에 어느 쪽이 되었던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지만 모두가 그렇듯 또 하나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것에 희망을 갖는 모든 반려견 가족분들 되시길 바라고 이 목소리도 K에게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조심스럽지만 얼마 전 비행기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묻힌 분들에게 향하는 마음을 전할까 합니다. 함께 여행을 떠난 일가족 모두 엄마, 아빠, 아들, 딸, 직장 동료들,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 아가,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먼저 떠나신 분들께 언젠가 한 번은 있을 이별이 너무 갑자기 너무 아프게 와서 무어라 말을 잇지 못하겠습니다. 부디 그 순간의 고통이 짧았기를 바라봅니다. 부디 하늘에서 고통 없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많이 보고 싶을 겁니다. 명복을 빕니다. 떠나보내신 분들께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진 않겠지만 당신 탓이 아닙니다. 만져보고 안아보고 목소리를 듣고 싶으시겠고
그 슬픔의 깊이를 감히 알 수 없으나 부디 미안하다, 사랑한다, 보고 싶다, 그들의 삶의 문까지 열심히 살아갈 각오가 전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진심이 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이 편히 잠드시기를 바라며 유가족분들의 애통한 마음이 달래지기를, 앞으로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것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로 또 잊혀 지나가지 않고 꼭 위험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안전에 모두 힘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다음 밤에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는 책과 함께 만나겠습니다.